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죠.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 지킴이 재진호 원장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도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고 진화를 하잖아요.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여지껏 로봇 기술과 첨단 내비게이션 기술을 이용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인공관절 수술 기법들도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새롭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하면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할 것 같고 수술 중이나 후에 출혈도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수혈도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혈을 하게 되면 아주 드물게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적합한 혈액을 수혈했을 때 용혈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A형, B형 이런 것들이 잘못 수혈이 됐을 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흔하지 않게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주 드물지만 또 혈액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근의 트렌드는 출혈량을 최소화하고 또 혈액 생성을 촉진을 시켜서 가능하면 수혈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수혈을 하는 것이 요즘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도 출혈이 적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삽입물의 위치하고 크기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삽입물의 위치나 크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절삭면들이 완전히 삽입물에 의해서 덮이지 않고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출혈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삭면이 완전히 삽입물에 의해서 덮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 수술은 미리 삽입물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수술 방법보다 훨씬 더 출혈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맞춤형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것도 출혈을 줄이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존 인공관절 수술 방법은 이 얼라인먼트를 잡기 위해서 골수곽 내에 금속정을 삽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골수곽 내에 구멍이 뚫리게 되거든요. 그 구멍을 통해서 또 상당한 양의 피가 또 출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로봇 수술은 이런 골수곽 내에 금속정을 삽입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출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개를 최소화한 최소절개법 수술을 사용해야 하고요. 수술 시간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이런 미세 혈관들 꼼꼼하게 지혈을 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트라넥사믹 액시드라고 하는 지혈제를 사용하면 훨씬 더 출혈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수혈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중이나 후에 출혈을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철분제 투여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존에 먹는 철분제들은 속이 막 메스껍고 속쓰림 증상들이 또 많기 때문에 복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복용을 잘 한다 하더라도 혈색소 수치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굉장히 오르는 속도도 느리게 돼요. 요즘에는 주사제로 된 철분제들이 굉장히 개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주사제 철분제를 사용하게 되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혈색소 수치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혈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의료의 발전 덕분에 수혈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도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그 정확도뿐만 아니라 출혈량에 있어서도 기존 수술 방법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무수혈 수술도 가능하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로봇 수술 전문 의료진에게 진료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